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구름이 땡볕을 가려도 찌는 듯한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도 간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요. 되레 습도를 높여서 더 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씨엔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좀 찜찜하다 싶으면요. 그런 음식은 아예 안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요즘은 그럴 때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보겠습니다. 자, 대정전을 잊은 한국. 지난 2011년 기억이 있죠? 대정전을 잊은 한국. 전기가 모자랐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서울 명동을 가보니까요, 이 상점들의 60%가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아무래도 전기를 더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사진 보시면요, 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상점, 요즘에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매장들이요, 이른바 개문 냉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가 되겠죠. 그리고 문을 닫을 때 전기 소비가 4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상반기 전력 수요 사상 최고인데 이런 모습 괜찮은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어제 좀 확정이 됐고요. 일본이 뭔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죠? 우향우 일본 개헌 시계가 빨라진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범여권이 압승을 했어요. 그렇다면요, 이게 일본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민당, 공명당 등 개헌 세력이요, 지금 3분의 2 이상 차지했습니다. 참의원 발의 정족수 여유 있게 확보했는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는요, 가능한 빠른 개헌 발의로 국민투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인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보장하는 헌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시죠. 자,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이미 3만 명 넘어섰다. 코로나의 재습격이다. 여기 보시면요, 밤 기준으로요,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정까지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은요, BA5 확산입니다. 이게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전파력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80개국 이상에서 이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이준석을 지운 여당, 권성동 원톱 체제다.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6개월 직무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거죠. 오전에 여러 가지 회의들, 그리고 초선, 재선, 중진 여러 가지 단계의 회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는 당원 당규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매듭을 졌는데 여전히 불신중 남아 있고요. 이준석 자진 사퇴 압박 등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중단의 이유입니다. 무엇을 당분간 안 한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를 고지고대로 듣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중단의 이유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코로나 탓
도어 스태핑 중단.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죠.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인터뷰인데요. 그동안 매일 했죠. 취임 이후에. 그런데 어제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유는 코로나가 너무 퍼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불리한 국면에서 이거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탓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요. 지금 대통령실 출입기자 10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도 코로나 비상이다.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질문이 불편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혹시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지지도 급락, 국민의 경고장이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한마디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요즘 도어스태핑 이슈가 되고 거기서 한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불리한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유리한 일이 있으면 하는 식으로 하는 건 언론과의 접촉의 원칙은 아니죠. 자, 조대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는 좀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제 민주당의 시각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 설명은 코로나 확산세가 그러니까 재확산이죠. 이게 지금 심상치 않아서 당분간 도어 스태핑 좀 멈추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취재하는 풀기자단이 있거든요. 풀기자 숫자도 최소화한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자체적으로 사진 같은 걸 제공하겠다. 뭐 이런 설명까지 있었는데 중단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시기가 좀 공교로운데요. 뭐 코로나 때문이라는 그런 뭐 핑계로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라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도어 스태핑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런 걸 중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파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즉각 바로 직접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그만큼 위험성, 리스크가 커진 거죠. 얘기를 직접 들으는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제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부작용들 그리고 또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뭐 거치지 않는 그 참모들의 그 의견들을 거치지 않는 그 발언들 이런 정제되지 않는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코로나 핑계 대서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요. 사실 그 얘기가 기사로 다뤄지고 그게 국회로 넘어가서 여당 관계자, 야당 관계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그동안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하루 종일 갔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또 스태핑을 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나온 거죠. 윤석 전 대변인.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인사가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왜 중단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원래 도어 스태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때가 되면 바로 다시 할 겁니다. 하고 싶으신데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자꾸만 핑계라고 하시니까 코로나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의심을 받습니까? 그것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이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역대 그렇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도어 스태핑이라는 새로운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이 행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정책 행위를 굉장히 개방되게 언론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예. 어떤 단어 선택이라든지 또 언론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실수 아닌 실수 이런 것들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그 코로나를 이유로 한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건 맞죠.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그 또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이건 있는 비상이죠. 거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 이미 대통령실 기자분들이 11명이나 확진이 된 상태니까 예. 최근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동안 이 대통령실 내에서 이 홍보 관련한 분들이 좀 더 예. 기자분들과 소통을 했더라면 예. 조금 더 잘 믿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방금 전에 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좀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을 좀 정리한 이 숫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이게 논란이 됐고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가.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솔직한 스타일. 뭐 이런 거는 뭐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내부 소통 혼선. 그러니까 장관의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간 부정하는 듯한 약간 이런 혼선이 있었죠. 이것도 있네요. 방금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참모진의 보좌 부족. 이거 제대로 준비 대통령께 뭔가를 제공하고 자료 제공하고 얘기를 미리 하고 이런 거 맞느냐 이거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덜커덕 질문이 나오면 덜커덕 답을 하고 이런 거 반복되는 거냐 아니냐는 이거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꼽혔습니다. 자, 뭐 코로나 확산이 되는 건 맞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유를 댔는데 야당을 중심으로 꼭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각이 또 있기도 합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서부터 좀 심상치 않은 지지율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좀 나왔고요. 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로 뚝 떨어졌다. 이유를 좀 곰곰이 따져보니까 최근에 이준석 대표 징계권 그리고 장관들 잇따른 낙마 이런 여파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어제 나온 게 뭐 리얼미터도 있고요. 한국여론조사연구소 뭐 KSOI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일단 37%가 나왔어요. 이전 조사보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60대 층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연령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걸 담고 있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국민의힘도 떨어지긴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40.9%, 민주당은 41.8%, 민주당이 조금 앞섰죠,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민주당이 앞섰다. 어제 민주당 분들은 꽤 좋아하시더군요, 이거 앞섰다고.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40.9%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그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먼저 위에서 끌고 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당 지지율이 더 높아진 겁니다. 자, 상황이 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하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의해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난 3월 9일 선거 때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뭔가 이탈하는 분위기가 있다. 내부에서 또 나온 목소리고요. 지금 숫자로도 좀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파란색은 대통령의 지지율, 빨간색은 당의 지지율이에요. 그동안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앞섰는데 이게 좀 뒤집힌 거죠. 당이 앞선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KSOI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요. 여기도 그동안은
대통령 지지율이 위에서 있었죠. 그리고 뭔가를 전체적으로 여권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근 조사에서는 떨어진 겁니다. 앞선 조사보다 차이가 좀 더 나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런 흐름이 뭔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영주 전 네. 의원님. 뭐 많은 여론조사하면서 이유까지 같이 조사하는데 대부분 인사 문제, 인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요. 또 다른 거는 경기 상황, 물가 등등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기 자체가 나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는요. 최근에 검찰 수사 조짐 뭐 여러 가지 전 월북 관련된 문제 뭐 등등 월북이라고 몰아갔다 뭐 이런 비난 받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최근에 수사 조짐이 있다라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관련 사안 이 두 가지 문제도 이유로 꼽히거나 아니거나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우선 60대 지지율이 빠진 부분은 예. 저는 대통령 부인의 그 부분이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 60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부인 문제가 극대화되거나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좋아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번에 역대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다 와서 이렇게 점수를 까먹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실은 케이스거든요. 해외 순방이나 어떤 정상회담, 정상회의를 거치면 대부분 지지율이 올라가죠. 예, 국내 까먹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정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또 뭐 이번 대통령의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것은 예. 민심이 여전히 전혀 비합리적인 논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가자는 것도 오히려 스페인에 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쫄라갔을 것이다. 이런 민심 자체가 통한다. 그거는 합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억측이고 그러지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 네. 이거죠. 예, 그런 것은 매우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는 좋은 평화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크라이나 룩을 입고 다닌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위에다 있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일방적으로 서방에 있는 국가 원수의 부인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트렌드는 즉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것은 당과 대통령이 일체화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보는 관점이 이중적이다는 것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을 해석이 그렇게 예. 우리 당을 찍었던 사람조차도 못마땅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당 지지, 그러니까 엄격히 보면 물론 이렇게 질문 항목이 다르지만 예. 숫자상으로 보면은 당을 지지하신 분의 그 숫자보다 적은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빨리 한 방향으로 어쨌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잘하는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도 당내 일부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예. 이제 20대 지지율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의 소위 윤핵관들이 예. 너무 지나치게 예. 몰아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냥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20대에 통한다. 뭐 일부적으로는 인선에 있어서 뭐 대통령의 외가 친척이 뭐 청와대 예. 대통령실에 갔다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연관되겠습니다만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검찰 수사 조짐, 그러니까 수사 조짐들이 좀 있거든요. 뭔가 방향을 잡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거 그런 상관이 없다고 부분도 보세요? 실제로 이제 보수적인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큰 영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건데 중도층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뭐 과거 정치로 회귀가 아니라 예. 지금 경제에 몰입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 행태로 돌아가는 예. 구식의 정치, 즉 말하자면 치안본부가 다시 설치되는 것 같고 행안부 장관이 치안본부를 하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겨우 검찰총장을 이제 2달이나 공석으로 예. 비워놓고 검찰총장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스러운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은 이런 현상,
왜 나타났다고 보세요? 일단 뭐 여론조사 사항에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뭐 많이들 지적하시는 인사 문제가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공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키워드를 들고 시작했던 정부였던 만큼 예.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되거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지적해 주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나 검찰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저는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배우자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예. 어떤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예. 그 부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지율 내지는 투표율의 영향 이미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하루 이틀 된 어떤 최근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예. 꾸준하게 지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든지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정적인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경제 상황과 바로 이제 인사 문제 이 두 가지 축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나토 순방에 관한 문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첫 그 외교 무대 대비를 잘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복장 같은 것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지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실제로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고 음. 또한 그 김건희 여사가 강점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술이나 문화에 관한 것들 예. 이게 원래 대통령 배우자들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공공외교 또는 예. 공중외교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들을 각 나라 간에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원래 대통령 배우자들이 잘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 있어서는 어떤 문화 전문가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자체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뭐 민간인이 동행했다든지 여러 이제 이런 부수적인 문제제기 예. 때문에 약간 이것들이 희석돼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들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역시도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 수사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역시 또 검찰공화국 아니냐라는 예. 문제 지적을 되려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조심하고 있다. 해야 될 수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면요. 물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뭐 이게 유념하지 않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참모들 같은 경우 이 정도 숫자 나오면요. 비상인 겁니다. 그리고 대책과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